요즘 ETF 시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역대 최고로 많은 자금이 ETF 시장에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ETF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이렇게 집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ETF 시장이 최근 어려운 국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ETF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위에서 ETF 시장 성장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있은 이후에 좀 많은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네. 사실 ETF 시장의 전반적인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인덱스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에 연동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사실 시장이 좋으면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 자체도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 네.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 자체가 21조 5천억 원 가까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ETF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02년도 처음으로 개설된 이후에 2010년도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 4년 만에 이제 2배 정도 또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내 시장에서 ETF 시장의 성장 속도는 상당히 가파르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ETF 시장이 향후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주요 이유들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투자를 했던 국내 펀드보다는 비용 체계 부분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ETF 시장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ETF를 통한 자산 배분 전략을 선점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ETF를 국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놓고 또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ETF 시장은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ETF의 상품들이 나올 때 섹터나 이런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펀드를 놓고 봤을 때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나 성장주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운용하는 이런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ETF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스마트 베타 ETF를 중심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ETF는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지 궁금한데 가치주,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또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네.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ETF 상품도 있는 거죠. 예. 최근 들어서 ETF 관련된 상품 중에 배당과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0년도 이후에 전반적으로 월별 그 배당주 투자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10월달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10월달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ETF를 통해서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발 위기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성향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인 부분들이 있고요. 네.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물론 국내에 상장된 배당주와 관련된 ETF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 ETF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미국 상장된 ETF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 상장된 ETF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과 유럽 또 아시아 내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들을 가지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ETF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 상장된 ETF도 있지만 이제 미국 상장된 이제 배당 관련된 ETF에 더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하반기 동안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투자를 할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제 ETF는 이제 통화이치와 관련된 ETF인데요. 네. 사실 연초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유로존과 일본의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달러 강세 또 유로화 엔화 약세 구도가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전반적으로 맞았다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만한 미국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한 이제 통화 해지와 관련된 ETF들도 남아 있는 연말 동안에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ETF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ETF 미국에 상장된 또 배당 관련한 ETF를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심이 가네요. 이러한 미국 상장된 배당 ETF도 10월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건가요?
그건 또 국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네. 좀 뭐 살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배당과 관련된 결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각기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또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증시에는 좀 호재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ETF 자금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난주를 놓고 봤을 때도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43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특징은 사실 선진국과 신흥국 동반 자금 유입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에 이제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권역을 놓고 봤을 때를 보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유입은 들어왔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본 정부가 또 1년 만에 이제 그 경기 판단을 하향한 부분들이 이제 자금 유출에 영향을 줬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ETF를 통한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일시적으로 좀 잠깐 자금 유출을 보이긴 했었지만 최근 4주를 놓고 봤을 때는 자금 유입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주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도 자금 유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과 신흥국 권역에 자금 유입 기대를 좀 다소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뭐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를 좀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유로존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유로존의 경기 지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부진함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유로존에 투자하는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데 영향을 줬다 보고 있고요. 이제 자금 유출이 많았던 ETF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스파이더의 금융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중형주에 투자하는 ETF, 또 국채에 투자하는 ETF 위주로 또 자금 유출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금융업종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출세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연장성산에서 뭐 미국의 금리 인상 후퇴 기대감으로 뭐 상승 기대감은 계속 주초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사실 다음 주 10월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후반 들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권역 모두 이제 이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상장된 ETF로는 어떤 ETF에 자금이 많이 유입됐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자금 유출입을 가지고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 위주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최근 지수가 2050선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인버스 ETF로도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락에 베팅하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는 뭐 ETF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많이 몰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투자하는 중소형 ETF, 또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7에서 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들어서 이제 달러와 약세가 들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대내적으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할지 자산 시장의 핵심 변수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사실 중국 지표에 가장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한 그렇죠. 주였는데요. 예. 이제 중국의 3, 4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수치에 대한 회의감을 상당히 높이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부식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연말 동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목표치를 하고 있는 7%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정부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자극하는 지표로 작용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2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이제 9월의 CPI 확정치 자체가 전년 대비 0.2%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ECB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경기 부양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기존의 뭐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추가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정도로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3, 4분기 GDP가 이제 금요일
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서는 사실 전분기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지만 전분기 대비로서는 0.6% 성장을 보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이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제 금통위의 금리 동결 배경을 뒷받침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그나마 다소나마 이제 국내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ETF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결국에는 이제 주초는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네. 주반 들어서 이제 10월 F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국내 수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확산시킬 걸로 좀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수출주보다는 이제 내수주 중심으로 당분간은 투자의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버스보다는 인덱스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모멘텀이 꺾이고 있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중심으로 좀 관심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해외 투자처로서는 사실 완화적인 정책 기대감을 바탕으로 일본과 유럽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런 해외 ETF와 함께 내수주나 중국 테마 ETF 이제 상품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타이거 경기방어나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이번 주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